안녕하세요. 저는 시조 쓰는 손영희라고 합니다. 우포에 있는 우포 시조문학관에서 제가 사무국장 겸 상주작가로 근 4년을 보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 우포에 격리되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포는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한 25만 평의 그 자연 습지면서 생태 보전 지역이죠. 문학관이 우포늪 안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 4년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문학관에 앉아 있으면 그 문학관 지붕 위로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 새들이 기러기 아니면 또 외가리들인데 그 새들이 내는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작품을 몇 편 쓰기도 했지만 별로 뭐 만족스럽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어부들이 또 널배를 타고 가서 고기 잡는 그런 풍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그 한 폭의 수채화 보는 것처럼 아주 멋진 그런 풍경들도 있고요. 그런 우포에서의 그 생활이 저에게는 아주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한 번은 우포늪이 넘쳐서 그 출근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늪이 넘친다는 말이 참 생소하게 들릴 텐데요. 그 눈물이 낙동강으로 빠져야 그 물이 제 모습을 찾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낙동강으로 흘러들지 못해서 물이 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생이가래나 마름 또 불애옥잠 같은 것들이 육지로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늪이 호수가 되고 그런 풍경들이 아직도 정말 저에게는 그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요즘 그렇게 우포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주에서 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유걸 선생님의 팽이를 보게 됐죠. 저도 뭐 시조가 그 시대의 어떤 유물처럼 느껴져서 별로 시조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유걸 선생님의 팽이를 보고 정말 그건 충격적이었어요. 뭐 철학, 가혹한 매여 하고 들어가는 그 팽이를 보고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문창과에서 이유걸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시조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동나무는 오늘도 징징거린다. 아버지가 우는 아이를 마당으로 던진다. 허공에 우뚝 솟은 기와집 한 채 떨고 있다. 뻥 뚫린 대청마루와 백사의 허물 같은 집. 그대여 기억하는가 오후의 깊이를. 아직도 살아남아 빈 사기 그릇 두드리며 마당에 납작 엎드려 물고 있는 저 여자. 햇살이 한 뼘 더 가까워진다. 그늘 쪽으로. 목마른 천수답 하늘 물꼬를 기원하는 아버지 또 우는 아이를 허공으로 던진다. 무너진 돌담 틈새 봉숭아 꽃씨로 숨겨놓은 찢어진 교복 치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내 살 속 오동나무가 오늘도 징징거린다. 아무래도 첫 시집 불룩한 의자가 저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 속의 응어리들을 다 쏟아부었던 작품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동나무는 오늘도 징징거린다 이런 작품들은 제가 제 속에 어쩜 그 쏟아내지 못했던 말들을 작품 속에 담아서 그래서 애정이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애옥잠이 핀다도 저에겐 아주 특별한 작품이에요. 제가 한동안 그 목욕봉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만났던 아주 밑바닥 여성들의 그 상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여성들의 어떤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 아버지, 간밤에 말이 죽었어요. 그때 고비를 놓은 건지 놓친 건지. 쏟아진 햇살이 무거워 눈을 감았을 뿐. 한 발 올라가면 두 발 미끄러지는 잿빛 모래 언덕도 시간을 허물지 못해. 이곳은 지평선이 가둔 미로의 감옥입니다. 한 세월 신기루만 쫓다 허물어지는 사방이 길이며 사방이 절벽입니다. 아버지, 간밤에 호련히 제 말이 죽었어요. 고비 사막은 사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시조로 등단을 해서 늘 시조단의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사라지게 했던 그런 저에겐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몽골에 몇 번 갔는데 기회가 되면 사실 또 가고 싶어요. 거기 몽골 그 사막에 하얗게 뼈만 남긴 그 말의 시체를 봤는데요. 그것이 오랫동안 저에게 제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결국 사막에서 죽음을 맞는 말이 곧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습지만 저도 그곳에서 말의 뼈처럼 풍화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사위원들께서 말의 이중적 의미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시쓰기의 한 생이 어떤 존재론적 경이감과 난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명편이라고 이렇게 심사를 해주셔서 저에겐 아주 감사할 따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시조 대상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문학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상상은 그런 현실이 버겁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와 시조를 경계짓는 것이 저에겐 그런 면에서 무의미하게 들리는데, 시조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것 같아요. 언어는 한정적이지만 그 한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상은 무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정형의 틀이라는 것에 매몰돼 있어요. 그 정형이 오히려 무한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유시가 무한대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형의 틀 안에서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조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조를 쓰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통찰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물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사물의 어떤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쓰는 그 시조가 어떤 그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깊이 있게 사색하고 시간을 갖고 명상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어떤 작품에 투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조는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를 좀 봐달라, 그런 게 아닐까 해요. 시조를 통해서 내 자신 속의 나와 세상에 보여지는 나가 서로 물어뜯고 또 상처내고 또 위로하고 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정이 고스란히 제 시집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수시로 한 번씩 꺼내보곤 하거든요. 어떤 틀 속에 갇혀 허우적대던 내가 시조를 만나서 자유로워지고 또 끝내는 무언가를 이뤘다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요. 제가 시조를 쓰지 않았다면 저는 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여행 다니고 또 뭐 기타도 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사실은 시조가 저를 이렇게 세우는 마중물이기도 하지만 끝없이 저를 올가매기도 하거든요. 적당히 쓰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기도 하고 잘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좀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기 시작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무작정 놀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원고 청탁이 오거나 내가 써야 되겠다 싶으면 또 다잡아 쓰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밭에서 일하시느라고 집에는 늘 먼지가 쌓이고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보리쌀을 씻어서 밥을 안 치고 또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엄마를 좀 도와드렸으면은 엄마가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집에 오기 싫으니까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곤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것인데 왜 여자들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보통의 여자들이 아이 낳고 살림하고 또 남편들의 어떤 그런 이기심까지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여자들의 삶이 저는 불공평하다고 많이 그런 느꼈거든요. 여성의 불공평한 삶이 저에게 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작품 속에 잘 지금 투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언제라도 여성들의 불공평함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한 권의 책으로 좀 묶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모여서 만든 호박문학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근 10년 동안 시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음보더군요. 그리고 또 시조에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음보를 맞추다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였죠. 저 역시 아직까지도 정확한 음보를 맞추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어렵기 때문에 더 해보고 싶은 게 시조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언어를 갖고 논다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그 만족감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거든요. 시조는 우리 고유의 국민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읽고 또 많이 좋아해 주시면 우리 시조 문학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더 많이 준비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